호주 앞바다에 브라이드 고래가 떠밀려 왔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는 브라이드 고래. 고래의 뱃속에서는 6제곱미터 크기의 비닐과 그 밖에 수많은 비닐봉지들이 나왔습니다. 먹이를 먹을 수 없어 영양실조로 죽어야 했던 고래는 소화기관이 비닐로 막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은 브라이드 고래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와 모든 생명들, 그리고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바닷속에는 언젠가부터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 특히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닐과 플라스틱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아주 쉽게 쓰이고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내구성이 좋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급속히 플라스틱 생산량이 늘어난 시점인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됐습니다. 그 중에서 63억 톤의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폐기됐죠. 폐기된 쓰레기 중 극히 일부인 9%만 재활용이 되고 12%는 소각, 나머지 79%는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4억 600만 톤. 그 중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1,300만 톤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흘러가게 된 걸까요? 강에 직접 버려지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깊은 내륙에 있는 쓰레기, 특히 쓰레기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들이 빗물에 쓸려 하천이나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됩니다. 물가를 따라 이동하는 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 폐기물이며 현재 바다를 떠다니는 쓰레기들의 90%를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근처에서 살고 있지 않아도 바다에 플라스틱을 버리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닐봉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닐봉지는 1초에 16만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5조 개의 비닐봉지가 생산되고 있으며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7번 감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봉지 한 개 사용시간은 평균 단 12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비닐을 약 216억 개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 수로 환산하면 1인당 420개의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6배, 핀란드의 100배에 달하죠. 두 번째, 플라스틱 병. 지난해 4,800억 개의 플라스틱 병이 소비됐으며 그중 90% 이상이 한 번만 사용됐습니다. 재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으며 새로운 병으로 다시 태어나는 비율은 7%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물 및 어구입니다. 어떤 해역에서는 어망 및 부표 등 바다에서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어구들이 해양 플라스틱의 90%에 달하기도 합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 연간 유입되는 17만 6,807톤의 해양 쓰레기 중 25%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이며 이는 바다를 떠다니다 선박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바다 생명들이 헤엄치다 그물에 걸려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 플라스틱. 몇몇 세안제나 화장품을 사용할 때만이 아니라 각종 의류를 세탁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처리 시 필터로도 걸리지 않고 바다로 그대로 유입됩니다. 이 모든 플라스틱들이 바다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에는 자전으로 인한 타궐풍으로 생성되는 5개의 큰 해류가 돌고 있습니다. 타궐풍의 풍향은 전향력으로 인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환류는 강과 해안선을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으고 시간이 지나며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해류를 타고 환류의 중심부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특정 지역에만 쓰레기들이 몰리게 됨으로써 쓰레기 지대가 형성됩니다. 1997년 캘리포니아 알갈리타 해양연구재단의 무어 선장은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로 항해하던 도중 북태평양 쓰레기 지대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 쓰레기 지대의 면적은 한반도의 6배에 달했습니다.
이곳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부터 큰 플라스틱까지 그 크기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섬을 이루었던 플라스틱들은 물에서 분해되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은 큰 플라스틱에서 분해되는데 바다에서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은 시간이 지나며 자외선, 파도, 소금기로 인해 소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전 세계 바다에 플라스틱 조각이 5조 개 이상 떠다니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류를 빠져나와 쓰레기 지대로 향하지 않은 또 다른 수많은 쓰레기들은 파도를 타고 또 다른 나라의 해변가에 끊임없이 쌓이게 됩니다. 가난한 섬나라들은 그 쓰레기를 치울 여건이 되지 않아 엄청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곳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암, 폐병, 불임 등 끝없는 질병에 시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광대하게 펼쳐진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 눈에 플라스틱 쓰레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북태평양에서 플랑크톤 채집기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바다 1제곱킬로미터당 평균 3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플라스틱 질량이 플랑크톤보다 6배나 많았습니다. 플라스틱들은 끊임없이 쪼개져 인간의 눈으로 보기 위해선 현미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노 단위까지 지속적으로 분해됩니다. 그러니 물고기들은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공업과 농업으로 생긴 화학물질이 강을 타고 흘러들어가 이미 온 바다에는 수많은 유독물질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그 자체에도 화학물질을 내포하고 있지만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화학물질들 또한 잘 흡착합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플라스틱을 먹을 때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유독물질까지 먹게 되는 것이죠. 그 독소는 물고기의 혈류로 들어가고 다시 지방 조직과 근육, 주요 장기 주변에 축적되게 됩니다. 플랑크톤 크기보다 작아지고 있는 플라스틱들은 이미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랑크톤부터 큰 고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바다 생명들이 미세하게 부서진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먹이와 구분하지 못하고 섭취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따라 지속해서 순환하다 결국 먹이사슬 최상위에 위치한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한 물고기를 먹는 우리는 과연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수없이 많이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는 플라스틱은 다양한 생명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바다라고요. 바다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않고 공평함 속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바다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더러움을 받아주었지만 이제 바다도 인간이 만들어낸 한계 앞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쓰레기를 만들고 버리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특징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운동은 한 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은 정부를 움직여 쓰레기와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따라야 합니다. 나의 문제의식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실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은 결국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